기생충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남자? 기생충 박사예요? 예, 저 지금 말하면 소개 안 했는데요? 저 혼자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중인데.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교수님 맞죠? 예, 교수만. 박사인가요? 교수는 대개 다 박사예요. 그래요? 네. 개공 교수들은 아무나 다 가서 하던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네. 그런데 30년 동안 기생충만 연구하셨어요? 정확히 한 25년쯤 됐습니다. 오, 25년. 네. 이런 데서 그렇게 이제 연수를 좀 속여도 되는데 당구장 가서 말판 속이면 맞는데. 아니, 따지자면 학생 때도 기생충을 좀 관심이 있었어요. 학생 때부터요? 네. 독특하시네. 근데 왜 정치쇼에서 기생충 박사 네. 교수님을 모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말투가 교수님 원래 쫓아가는데. 정치 칼럼을 좀 썼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서 예. 출판사에서 이제 정치 관련 책이 잘 팔리니까 이참에 한번 너의 지명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민적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언제요? 이제 올해 4월 달에 나왔어요.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그게 12월 대선을 목표로 나온 건데, 예. 좀 대선이 빨라지는 바람에, 별로 못 팔고 끝났습니다. 예. 출판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측력이 떨어진데 보통 아니. 2, 3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탄핵을 예상하지 못했죠. 예. 출판사가 좀 잘못한 거죠. 우리가 내일 인공지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장을 인공지능으로 바꿔버릴까요? 아닙니다. 그 사장님 훌륭한 분입니다. 예. 훌륭한 분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을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제 책도 내주세요. 왜 서민적 정치라고 하는 책 제목을 서민적 정치. 교수님 성함이 서민이란 건 알겠는데 네. 무슨 야구를 보다가 아이디어를 착상. 야구를 보다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야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서민적 글쓰기라는 책을 제가 썼었어요. 근데 예. 그 책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서민적 글쓰기 하니까 왠지 글 못 쓰는 서민을 위한 글쓰기 책 같다.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왠지 자신을 위한 것 같아서 이제 모르고 낚여서 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민적 정치도 왠지 그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하고 이제 사자 뭐 이렇게 마케팅 전략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진짜 정치인데 우리 정치는 좀 그런 면에서 부족해서 그냥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민적 정치라고 붙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부제가 좌파 우파를 넘어 서민파를 위한 발칙한 통찰. 네. 무슨 의미로 이걸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 사회적 약자가 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멋있게 표현한 거죠. 그건 좀 통상적인 발상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발칙한 발상이 아니라 통상적 발상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발상인데요. 예. 근데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니까요. 마케팅 전략이. 좀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생충을 위한 인권 사업 하시게. 그런데 정말 특이해요. 기생충을 연구하신 분이 정치적 칼럼을 썼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글로 한번 그러니까 기생충만 연구해서는 뜨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글을 좀 써서 떠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기생충이 점점 멸종 위기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좀 뜨기 어려워서 이제 글쓰기를 베스트셀러를 쓰자는 게 목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기웃글에다가 정치 칼럼을 쓰게 됐죠. 네. 뜨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 대통령을 까는 걸로 이제 좀 떴어요. 예. 그분을 까갖고 그분이 무상급식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거의. 그런데 반어법에 저는 교수님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봤는데 반어법의 아주 달인으로 우리가 몰랐던 대통령의 장점 이런 글도 썼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뒤 놀랍게도 세월이 가는 속도가 늦춰졌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군대 있을 때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을 잘 이용한다면 의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들어봐도 참 명문이네요. 이렇게 오글거려요. 약간 제 목소리가. 예. 다시 들어봐도 명문이에요. 예. 이거 누가 문득 생각했다 싹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근데 잘 잡아내는 그 재주가 있으신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본인이 그런 재주가 있는지 아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무서울 것 같았어요. 철권 정치를 할 것 같아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좀 반어법을 좀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이제 아내가 전업주부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애가 5이라서 그래서 애가 5이에요? 저 강아지 5마리 기르고 있는데요. 이제 걔네들이 저 없으면 제가 이제 감옥 가고 그러면 먹여 살릴 길이 없어서 잡혀가지 말자는 마음으로 이제 반어법을 쓰게 됐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칭찬인지 그렇죠. 욕인지. 바로 그거죠. 자, 근데 네. 사실은 비비꼬면서 대통령들을 비판한 거 아니에요? 칼럼 쓰시면서도. 네. 이명박 시절서부터 그랬나요? 이명박 때부터 이제 조금 시작을 하다가 예. 예, 박근혜 대통령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 하기 그러면 시작합니다. 어쨌든 슬금슬금 한 거나 본격적으로 한 거나 다 합하게 되면 네. 한 7, 8년 되셨을 텐데. 네. 근데 어떻게 블랙리스트에 이름 안 올라갔어요? 저도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블랙리스트 회충으로 비교하면 본인을. 네? 기생충으로 비교하면. 저요? 예. 저는 기회충? 기회충? 개회충이라고 개회충입니다. 개회충. 개 있는 회충. 네. 개회충은 이제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른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떠돌거든요. 예. 유충 상태로. 저도 이렇게 개회충의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정진하게 내 아니 살포를 찾아. 블랙리스트 안 올라갔다 했는데 뭐 열심히 존재하니. 아, 블랙리스트. 예. 그렇죠. 블랙리스트 참 좀 올려주시면 참 좋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다시 안 와요 그런 기회는. 아, 예. 그런데 제가 그 돌발 질문. 네. 삼겹살을 먹으면서요. 네. 삼겹살 바짝 고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돼지고기 안에 있는 치명적인 기생충 살모넬라균. 살모넬라균 때문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게 갈고리 촌충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갈고리 촌충이라고 예. 제주도에서 예전에 똥돼지를 키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맞아요. 똥을 먹여서 하는. 근데 예. 그 돼지를 먹으면 이제 갈고리 촌충에 걸리고 그리고 그 유충이 몸에서 부화해서 뇌로 갈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살모넬라균으로 이게 잘못 알았네. 뭐 살모넬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예. 되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갈고리 촌충이 완전 퇴치됐나요? 제가 알기엔 없습니다. 저희 학계에서는 예. 20년 이상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 이런 데서 선언하지 않나요? 이 나라는 갈고리 촌충이 없는 나라. 이렇게 선언해 주진 않나요? 예, 저희끼리 선언했습니다. 아, 우리끼리? 네. 기생충 박사끼리? 네, 그렇습니다. 없다, 이제? 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좀 덜 익혀 먹어도 큰 문제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하. 이런 깨 같은 상식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예. 워낙 그 당시 제가 좀 무명이어서 아하. 남들이 잘 몰랐고요. 정치쇼에서 나와서 해주셔야 예, 돼요. 이제는 이제 안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삼겹살집 사장님들이 좋아해요. 아, 예. 가스비가 덜 들거든요. 아, 예. 살짝 고소 먹으니까. 아,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기생충에 꽂히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좀 못생겼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뜨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예전에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네. 이게 미의 관점이 틀렸어요. 아. 옛날에 조각미녀가 예쁘고 잘생겼다 그러다 지금은 개성, 네. 매력. 근데 제가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예. 약간 말씀을 이렇게 글은 세게 쓰는데 말씀 움츠려 드는 게 약간 골방 전사, 키보드 워리어 같은 느낌도 주시고 아주 매력적이세요. 욕인지 칭찬인지. 이게 바로 각기도 정치군요. 예, 근데 그래서 네. 그 근데 기생충, 이제 예, 학창 근데 시절에 사실 제가 그 나쁜 놈은 아니었는데 예. 못생기니까 이제 공부도 못하고 막 바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릴 적 그러니까 그런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억울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생충을 배우면서 기생충도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닌데 외모 때문에 좀 탄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낀 게 제가 기생충을 좀 관심을 가진 계기예요. 아, 그래도 첫 번째 기생충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 때 이제 기생충학을 배우는데요. 저희 의대에서 예. 아니, 그거를- 의대 들어갔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의대 딱 들어가서 기생충학을 배우는데 예. 그게 이제 증상을 배우잖아요. 기생충마다. 예. 근데 회충 보니까 증상이 별로 없다고 써 있어요. 편충도 그렇고 배우는 것마다 다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착한 애들인데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들어가면 막 증식하면서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거의 100%. 예. 근데 기생충은 안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모 때문에 그렇지 착한 애들이구나 이걸 느꼈고 참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도 들어서 저라도 좀 변명해주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그 드라마를 쓰거든요. 예. 킬리만자로의 회충이라는 드라마를 씁니다.
그게 이제 기생충에 대한 얘기고 그게 저의 오늘을 만든 거죠. 근데 그 드라마에 기생충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걸 누가 보겠어요? 아니 드라마가 이제 방송 드라마고요. 그냥 네. 글로 쓴 목소리만 녹음했고 기생충을 가지고 이제 인권 강의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강의. 네. 그러니까 기생충을 사랑해야 인권이 더 성숙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생충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차별 이런 게 되게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기생충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생충을 사람하고도 많이 비교하는데 네. 저하고 좀 비슷한 기생충이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올까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 광절 12조충이신 것 같아요. 뭐요? 광절 12조충이라고 광절 12조충 광절 12 조충 조충. 예. 한 5m쯤 되는 기생충이고요. 징그러워 죽겠어. 지금 이 사람들 이거 방송 끝나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몸에 있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막상 꺼내 보면 길어서 놀래요. 그리고 이런 게 내 몸 안에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막 회도 안 먹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 봉도사님이 이 존재감이 크다. 그리고 이제 없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없어 보니까 이렇게 존재감이 크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뜻으로 어떻게 좀 칭찬 욕인지. 아니, 존재감이 크다는 얘기예요. 존재감이. 칭찬 같기도 욕. 아니, 기생충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제가 갖다 기생충 못 받고 드렸는데 나오면 죽잖아요, 바로. 잘 달래주면 그냥 좀 먹을 것 좀 주고 잘하면 좀 며칠은 살아요. 예. 근데 5m예요? 5m 정도 되죠 보통. 근데 이걸 힘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지금도 누군가의 몸속에 들어있죠. 몰라서 그렇지. 근데 워낙 얌전해서 안에 있을 땐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이제 봉도사님을 거의 그때 팟캐스트로 뜨기 전까지 저도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나와 보니까 이렇게 큰 존재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자책도 많이 했어요. 광절 12조충.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좋은 기생충 드린 건데. 아니 근데 이런 기생충이 처음 들어갈 때는 정말 아주 미미한 한 2cm도 안 되는 그런 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5m로 자라는 거죠. 몸속에서. 네. 그러니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네. 저도 이제 그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때 뭐 그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기생충 약을 주거든요. 맞아,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누가 이렇게 마르고 그러면은 너 몸에 회 있어서 그렇다. 네. 회충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갖고 네가 몸이 그렇게 마르고 얼굴이 허해지고 허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때는 회충이 1인당 한 100마리씩 갖고 있을 때라서 예. 그 회충 한 마리가 뭐 하루에 밥을 한 톨 정도 먹는데 그러니까 100톨 정도 뭐 지금 같으면 밥 2숟갈 3숟갈 더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라서 그러네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도시락 싸우는 애들 반에서 반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는 회충이 좀 나빴다 인정하는데 이제 지금 정도 2017년 정도면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회충을 용서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회충 있는 애들도 예.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밥을 한두 톨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질 또 않거든요. 하나 성인들은 거의 회충이 없다. 네. 왜냐하면 독한 술을 마시고 그 속설이에요?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그 기생충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이렇게 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시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회충도 어지럽고 좀 취하고 이러니까 좋아하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마늘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또 그러니까 회충이 없다. 그러니까 기생충의 삶이 좋지가 않은 게 뭐 편해 보이지만 이게 자기가 메뉴를 고를 수 없다는 게 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채식주의자한테 가면은 평생 고기 못 먹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불쌍하다 벼랑하네. 네. 그리고 기생충의 삶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깜깜한 데서 진짜 뭐 하겠습니까 안에서. 예. 우리처럼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은 안 하나요? 예를 들어 장애 있던 애들한테 오늘 위로 놀러 와라. 아니 예전 같으면 그게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100마리 있을 때는 뭐 얘랑 사귀고 바람도 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잘해야 한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뭐 외로우면 지치죠 완전히. 교수님께서 특히 아끼는 기생충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편충을 아낍니다. 편충이라고 이제 회충, 편충이 이렇게 있는데 예. 편충이 왜 이제 제가 사랑하냐면은 편충이 그냥 기생충으로 봐서는 2인자예요, 2인자. 그러니까 회충, 편충, 12지장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편충이 미모도 회충보다 뛰어나고 예. 항상 감염률도 제일 높았고요. 그래서 기생충의 정신에 좀 들어맞는 게 편충인데 항상 회충에 눌려서 2인자 역할을 했거든요. 왜 그랬죠?
아니 그냥 회충이 워낙 존재감이 커서 그러니까 아니, 편충이 이렇게 번식 속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 건가요? 뭐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회충의 길이가 30cm 정도 되고요. 회충은 예. 편충은 한 3cm밖에 없어서 안 돼서 사람들이 이제 회충만 무서워하고 막 떠받들고 이랬지 편충은 좀 무시받았어요. 크기가 예. 작아서. 근데 이제 요새 그 보니까 편충이 이제 존재감이 드디어 부각되고 있고 2인자에서 1인자로 이제 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제가 편충을 밀고 있거든요 요새. 아, 편충 시대가 왔다. 네, 그리고 제가 사인할 때도 항상 편충을 그리고 그 예. 몸통에다가 제 이름을 써놓습니다. 아, 예. 편충의 시대가 왔다. 네. 회충이요. 그리고 실제 감염률도 지금 편충이 한 0.4% 되거든요. 예. 회충은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0.00. 그럼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회충이 사람한테 안 좋지 않다죠, 역설하는 게. 그러니까 회충 한두 마리 있어도 10마리까지 있어도 아무 탈 없다. 밥 이게. 10톨 정도 먹는다. 네. 그것 때문에 뭐 영양장애 있을 일 없고 뭐 그냥 있으면 뭐 밥 10톨 말고 스파게티로 따지면 그 면발 하나 정도. 면발 하나 정도. 한 마리가. 네. 아니, 한 마리가 면발로 따지면 혼자 다 못 먹습니다. 아. 10명이 나눠 먹어야 한 가닥 정도 먹을 수 있을까? 10명이 나눠 먹어야지. 예. 그러니까 10명이 있는 경우가 잘 없다면서요.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스파게티 한 줄 정도 적선하는 셈치고. 그럼요. 그리고 기생충이 이제 우리 몸에 약간 그 알레르기 같은 것도 좀 없애주고 그래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기생충에 도움되는 점. 네, 그게 알레르기를 없애주고. 또 네, 그리고 뭐 따지자면 그 신장 이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신장 이식을 하는데 신장 이식을 하면 남의 신장에 대해서 우리 면역계가 막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공격해서 그 신장이 10년 정도 지나면 못 쓰게 되거든요. 안착을 못하게 하는구나. 네. 근데 그 남의 거니까. 근데 기생충을 넣어주면 우리 면역계가 그 기생충하고 노느라고 저 신장 공격을 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명을 늘릴 수가 있다는데 이제 그런 연구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사람에서 아직 시도를 안 했는데 쥐에서는 그게 이제 다 증명 3배 정도 수명이 늘었다고 증명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식할 때 몸에 약간의 기생충이 있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 네. 야, 그 독특한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생충의 좋은 점을 좀 많이 부각시켜서 기생충에 대한 혐오감을 좀 없애고 우리 모두 예. 이제 인권도 다 챙기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생충을 사랑할 수 있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기생충이 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애들이 다 과학자가 되겠다고 얘기한 게 사실 기생충 덕분이 커요. 그래서 일본에 그게 있잖아요. 기생충 박물관. 아하. 기생충을 전시해서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기생충 박물관인데. 전혀 다른 관점이시네. 그래서 일본이 왜 노벨 과학상을 22명이 탔느냐? 왜 우리는 못 타느냐? 우리는 박물관이 기생충을 미워하니까. 기생충을 미워했고 일본은 기생충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네. 살다 보니까 네. 과학에 관심을 갖고 네. 과학을 연구했다. 네. 야, 그게 그러니까 제가- 기생충 박사로 계시면서 네. 기생충 박물관 하나 건립하고 싶다. 네.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 노벨 그렇죠. 과학자가 나온다.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실에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이 방송을 그때 했었으면 기생충 박물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표 떨어질 뻔했네. 아. 아니 왜 그냥 선입견이 일단 네. 기생충 하면은 좀 싫잖아요. 근데 네. 요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예. 그 이제 기생충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갖고 놀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맞아요. 무슨 벌레 이런 게 그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옷으로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생충 그림 그려진 티셔츠 같은 것도 이제 애들한테 입게 나면 애들이 나중에 기생충을 좋아하다가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2015년에 또 노벨 생리의학상을 네. 누가 탔어요? 오무라 교수라고 그분이 기생충 약을 만들어서 약을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생충으로 노벨상 타신 분이 지금까지 한 4분 정도 됩니다. 4분. 의학 중에서는 되게 많은 거죠. 기생충만 연구를 했어도 우리나라에 한 명쯤 나왔을 법한 그런 가설이 가능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오무라 사또 말고도 2015년에 그 오무라 사또랑 같이 노벨상 타신 분이 중국의 여자 선생님인 투유유 여사거든요. 예. 그분이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약을 만들었어요. 개똥쑥. 근데 개똥쑥은 우리나라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개똥쑥? 네. 근데 그 말라리아 약을 만들어서 원래 이제 말라리아로 1년에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50만 명으로 사망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벨상을 탔는데 우리나라에도 개똥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개똥쑥에 관심을 가졌으면 좀
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않을까. 예. 기생충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예. 우리도 노벨 그 의학상을 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넓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예. 뭐 기생충 다 없어졌으니까 뭐 연구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제3세계에는 아직도 기생충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류적 관점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위아더 월드라는 정신으로 그 말라리아 연구하다 보면 예. 이렇게 노벨상도 탈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 미국에서는 말라리아 백신 연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 나라는 없지만 네.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그 신음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백신으로 연구를 하면 백신을 개발하면 노벨상을 탄다.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빌 게이츠도 그 백신 연구에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하. 왜냐면 그게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이제 일단 인력과 자본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정치 혐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다뤘다고요? 네. 근데 요즘은 어디 가나 정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탄핵 정국이 될 줄 모르고 이제 그런 걸 썼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참 의미 없게 됐습니다. 아니 그 의미 없게 된 게 아니고 그 예. 교수님 책 같은 경우도 정치를 연성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아. 저희 정치쇼 같은 경우도 정치를 딱딱한 정치를 부드럽게 연성화시키는 과정. 맞습니다. 그 노벨 정치학상 있으면 제가 탔어요. 아, 예, 그렇죠. 뭘 또 그렇게.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의 정치쇼나 교수님의 서민적 정치나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정치를 연성화시키자. 예, 저도 근데 우리 일단 정치쇼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 책은 왜 안 팔렸을까? 시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시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책은 정말 읽으면 손에서 제가 쓴 책인데도 예.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자기가 쓴 책을 한 100번을 읽었어요? 아, 100번까지. 정말 지금 감탄을 합니다. 제가. 제 책인데.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그 기생충 박사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니면 저 기생충 박사라고 합니다. 제 출신을 한 번도 이렇게 속인 적이 없습니다. 예. 3부 순서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 드실 시간인데요. 그래도 결국 기생충은 네. 우리 몸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징그러운 것도 아니고 외모를 보고 기생충을 평가하지 마라. 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지 마라. 결론이 이거네요. 그렇죠. 이제 결국 저에 대한 변명이죠. 따지면. 기생충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남자? 기생충 박사예요? 예, 저 지금 말하면 소개 안 했는데요? 저 혼자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중인데?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교수님 맞죠? 예, 교수만. 박사인가요? 교수는 대개 다 박사예요. 그래요? 네. 개공 교수들은 아무나 다 가수 하던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네. 그런데 30년 동안 기생충만 연구하셨어요? 정확히 한 25년쯤 됐습니다. 오, 25년. 네. 이런 데서 그렇게 이제 연수를 좀 속여도 되는데 당구장 가서 말판 속이면 맞는데. 아니, 따지자면 학생 때도 기생충을 좀 관심이 있었어요. 학생 때부터요? 네. 독특하시네. 근데 왜 정치쇼에서 기생충 박사 네. 교수님을 모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말투가 교수님 원래 쫓아오는데. 정치 칼럼을 좀 썼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서 예. 출판사에서 이제 정치 관련 책이 잘 팔리니까 이참에 한번 너의 지명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민적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언제요? 이제 올해 4월 달에 나왔어요.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그게 12월 대선을 목표로 나온 건데, 예. 좀 대선이 빨라지는 바람에, 별로 못 팔고 끝났습니다. 예. 출판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측력이 떨어진데 보통 아니. 2, 3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탄핵을 예상하지 못했죠. 예. 출판사가 좀 잘못한 거죠. 우리가 내일 그 인공지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장을 인공지능으로 바꿔. 제주도에서 예전에 똥돼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 맞아요. 똥을 먹여서 하는. 근데 예. 그 돼지를 먹으면 이제 갈고리촌충에 걸리고 그리고 그 유충이 몸에서 부화해서 뇌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살모넬라 균을 이게 잘못 알았네. 뭐 살모넬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예. 되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갈고리 촌충이 완전 퇴치됐나요?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저희 학계에서는 예. 20년 이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 이런 데서 선언하지 않나요? 이 나라는 갈고리 촌충이 없는 나라. 이렇게 선언해 주진 않나요? 네, 저희끼리 선언했습니다. 우리끼리? 네. 기생충 박사끼리? 네, 그렇습니다. 없다 이제? 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좀 덜 익혀 먹어도 큰 문제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깨 같은 상식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네.
아닙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예. 워낙 그 당시 제가 좀 무명이어서 아하. 남들이 잘 몰랐고요. 정치쇼에서 나와서 해주셔야 돼요. 예, 이제는 이제 안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삼겹살집 사장님들이 좋아해요. 아, 예. 가스비가 덜 들거든요. 아, 예. 살짝 고소 먹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기생충에 꽂히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좀 못생겼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뜨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예전에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네. 이게 미의 관점이 틀렸어요. 아. 옛날에 조각미녀가 예쁘고 잘생겼다 그러다 지금은 개성, 네. 매력. 근데 제가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예. 약간 말씀을 이렇게 글은 세게 쓰는데 말씀 움츠러드는 게 약간 골방 전사, 키보드 워리어 같은 느낌도 주시고 아주 매력적이세요. 욕인지 칭찬. 아내가 전업주부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애가 5이라서 그래서 애가 5이에요? 저 강아지 5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이제 걔네들이 저 없으면 제가 이제 감옥 가고 그러면 먹여 살릴 길이 없어서 잡혀가지 말자는 마음으로 이제 반어법을 쓰게 됐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칭찬인지 그렇죠. 욕인지. 바로 그거죠. 자, 근데 네. 사실은 비비꼬면서 대통령들을 비판한 거 아니에요? 칼럼 쓰시면서도 네. 이명박 시절서부터 그랬나요? 이명박 때부터 이제 조금 시작을 하다가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 하기 그러면 시작합니다. 어쨌든 슬금슬금 한 거나 본격적으로 한 거나 다 합하게 되면 네. 한 7, 8년 되셨을 텐데. 네. 근데 어떻게 블랙리스트에 이름 안 올라갔어요? 저도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블랙리스트 회충으로 비교하면 본인을 네? 기생충으로 비교하면 저요? 예. 저는 개회충? 기회충? 개회충이라고 개회충입니다. 개회충. 개 있는 회충. 네. 개회충은 이제 사람의 세상에 들어가면 어른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떠돌거든요. 예. 유충 상태로. 저도 이렇게 개회충의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정진하게 내 아니 살포를 찾아. 블랙리스트 안 올라갔다는데 뭐 열심히 존재하니. 아, 블랙리스트. 예. 그렇죠. 블랙리스트 좀 올려주시면 참 좋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다시 안 와요, 그런 기회는. 아, 예. 그런데 제가 그 돌발 질문. 네. 삼겹살을 먹으면서요. 네. 삼겹살을 바짝 고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돼지고기 안에 있는 치명적인 기생충, 살모넬라균. 살모넬라균 때문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게 갈고리 촌충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갈고리 촌충이라고. 예.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장님 훌륭한 분입니다. 네. 훌륭한 분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을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제 책도 내주세요. 왜 서민적 정치라고 하는 책 제목을 서민적 정치. 교수님 성함이 서민이란 건 알겠는데 네. 무슨 야구를 보다가 아이디어를 책상 야구를 보다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야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서민적 글쓰기라는 책을 제가 썼었어요. 근데 예. 그 책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서민적 글쓰기 하니까 왠지 글 못 쓰는 서민을 위한 글쓰기 책 같다. 아.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왠지 자신을 위한 것 같아서 이제 모르고 낚여서 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민적 정치도 왠지 그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하고 이제 사자 뭐 이렇게 마케팅 전략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진짜 정치인데 우리 정치는 좀 그런 면에서 부족해서 그냥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민적 정치라고 붙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부제가 좌파 우파를 넘어 서민파를 위한 발칙한 통찰. 네. 무슨 의미로 이걸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멋있게 표현한 거죠. 그건 좀 통상적인 발상인데. 그러니까 아주 통상적인 발칙한 발상이 아니라 통상적 그러니까 발상인데. 통상적인 발상인데요. 예. 근데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니까요. 마케팅 전략이. 책 좀 팔아보기 위해서. 팔아보려고 좀 그래서 그 기생충을 위한 인권 사업 하시게. 그런데 정말 특이해요. 기생충을 연구하신 분이 정치적 칼럼을 썼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글로 한번 그러니까 기생충만 연구해서는 뜨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글을 좀 써서 떠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기생충이 점점 멸종 위기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좀 뜨기 어려워서 이제 글쓰기를 베스트셀러를 쓰자는 게 목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기웃글에다가 정치 칼럼을 쓰게 됐죠. 네. 뜨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 대통령을 까는 걸로 이제 좀 떴어요. 예. 그분을 까갖고 그분이 무상급식 받고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뭐 거의. 그런데 반어법에 저는 교수님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봤는데
반어법의 아주 달인으로 우리가 몰랐던 대통령의 장점 이런 글도 썼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뒤 놀랍게도 세월이 가는 속도가 늦춰졌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군대 있을 때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을 잘 이용한다면 의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들어봐도 참 명문이네요. 아, 이렇게 오글거려요, 약간. 제 목소리가. 아, 예. 다시 들어봐도 명문이에요. 예. 아, 이거 누가 문득 생각했다 싹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근데 잘 잡아내는 그 재주가 있으신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본인이 그런 재주가 있는지 아셨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무서울 것 같았어요. 철권 정치를 할 것 같아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좀 반어법을 좀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이제